아니 다른 학교는 문제가 더 많은데 왜 우리 학교한테만 이러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그만큼 사학 비리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심각한 사학 비리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수원대입니다. 아, 여기는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온 곳이라서 뭐 말 그대로 사학 비리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원대는 그동안 비리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정작 총장 일가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 이 수원대 사건을 보면 한국 사회 권력 집단의 끈끈한 커넥션이 보입니다. 검찰, 국회, 조선일보까지 연결된 이 커넥션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원대학교. 2011년 감사원 감사로 처음 비리가 적발된 이후 배임과 횡령, 뒷돈까지 수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 설립자의 아들이 이인수 전 총장입니다. 하지만 이인수 전 총장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지난 2014년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33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도 이인수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수원대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 대가로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까지 나섰으니 이제 수원대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게 될까? 그런데 이듬해 6월 이인수 총장을 고발했던 A 교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입니다. 선생님 방에 오셔서 면담하고 가신 건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제가 직접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기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A 교수는 총장 일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면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슬그머니 복직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쪽에서는 교수님들을 다시 복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자기들이 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의견서도 하나 내더라고요. 그게 사실 사건하고 진짜 연관은 없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 그거는 아닌데 이런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뭐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서로한테 혹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립학교 비리 사건을 파헤쳐야 할 특수부 검사가 오히려 학교 측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고발인을 사실상 회유한 겁니다. 검사는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저쪽에서 갑자기 복직하시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든지 다 이게 약간 좀 쿵짝쿵짝 주고받는 이게 또 대화라는 게 그런 거니까 먼저 한번 만나. A 교수가 거절하면서 이날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검사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교수님? 뭐 한번 그 다른 교수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셨어요? 예, 그래갖고서 나눠갖고서 의견서도 오늘 제출했는데 받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럼 뭐 취지는 어떤 취지죠? 어차피 뭐 보면은 보면 되는데. 어차피 벌칙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수원지검에서는 원칙대로 좀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수사는 그거는 또 수사랑은 어차피 별개니까요. 수원대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하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거를 한번 좀 연락을 또 드렸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학교 측하고 좀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어떤 채널이 좀 없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더니 넌지시 학교 측 대화 창구를 지정해줍니다. 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박철수 총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걸 겸겸해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철수 총장은 이인수 총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수원과학대 총장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의 은밀한 제안은 계속됐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고소사건 오면은 화해를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교수님도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제 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을 나눠보셔가지고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거랑 별도로 어차피 수사는 뭐 또 수사대로 또 어차피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별도니까요. 별도. 이런 전화를 막내급 검사가 혼자 결정하고 걸었을까? 당시 지휘라인은 수원지검장 강찬우, 사장검사 이정회, 특수부장 이용일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고발된 의혹 40건 중 39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딱 한 건, 이인수 총장이 소송 비용으로 학교 돈 7,500만 원을 빼돌렸었다는 혐의만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마저도 정식 기소가 아니라 고작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300만 원 이상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장인 이인수 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춘 건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왜 100이나 50하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총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4년째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비리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더니 특수부 검사는 복직을 미끼로 회유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고발을 취하하면 복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들릴 만한 제안을 학교 측에 했는데 이걸 검사가 다리를 놓은 셈이 됐군요. 이거 보니까 검사 스스로도 뭔가 캥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당시 전화를 건 특수부 검사는 막내급이었습니다. 막내급 특수부 검사가 혼자 결정해 이런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누군가 윗선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 이후에 이 고발 혐의 40건 가운데 딱 한 건 빼고 39건은 무혐의가 됐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왜 대체 특수부 검사는 이런 전화를 걸었을까?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그 답을 추적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정치권 인맥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인수 총장의 30년 지기인데 딸은 수원대 교수였습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역시 딸이 수원대 교수입니다. 정세균 총리, 이인수 총장의 대학 동기인데 국감 증인 채택 무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수원대 재단인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이인수 총장의 사돈입니다. 검찰 쪽 인맥은 어떨까? 이인수 총장은 경수사랑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수사랑, 경기도와 수원 지역 기관장들 모임입니다. 이 총장은 이 모임에서 역대 수원지검장들과 대대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용인은 또 법무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연수원장까지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 2010년 이 총장은 수원지검 수사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법조, 의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비전문가, 그것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이 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이 총장을 위촉한 사람은 박영렬 수원지검장. 박영렬 검사장은 퇴직한 뒤 이인수 총장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총장의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수사하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박영렬 전 지검장의 직속 후배였습니다. 전관 검사장이 변호인으로 변신해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이 총장의 방패막이로 나선 겁니다.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0.1%의 검사를 주장해 0.1%의 확률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근데 수원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부가 압수수색 한 번을 하질 않아요.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40건 중 39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TV조선 불법 투자 혐의입니다. 수원대는 종편 개국 당시 50억 원을 투자해 TV조선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큰딸과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차남 방정호 씨가 부부 사이니까 한마디로 사돈집에 통 크게 투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수원대가 받은 기부금이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데 이걸 사돈집에 투자한 겁니다. 감사원은 불법이라고 보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이인수 총장의 부인인 고은학원 이사장 최서원 씨가 감사원 감사에서 쓴 확인서입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수익 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사업에 50억 원을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조속히 수원대 회계로 되돌려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불법을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를 보니 재단 일일 뿐 자기와는 무관한 사건이란 이인수 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뒤 반박할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뭐 검찰이 대놓고 봐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수원대가 TV조선에 50억 원을 투자했던 일,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 논란이 계속되니까 TV조선이 50억 원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갔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주식이 과연 50억 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건데요. 이게 또 문제가 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면은 이건 이제 방송법 위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원금 보장이 아니라면 TV조선 경영진의 배임이 되는 거네요. 만약 방송법 위반이라면 종편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1년째 검찰이 붙들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따로 만났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 사건은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비리 꽤 오래된 문제인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결국 문제는 허술한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감시도 처벌도 모두 느슨합니다.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은 강력합니다. 2017년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였던 장경욱 교수는 총장 일가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보자가 장경욱 교수였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제보자를 수원대 측에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부탁을 받아서 줬을까요? 아니죠. 오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죠. 장 교수의 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아버지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 원을 학교 돈을 빼내 사용한 사실, 기부금 등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학교 돈이 아니라 재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인수 총장은 2018년 해임됐습니다. 그즈음 장경욱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익명의 글이 학교 SNS에 올라왔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장 교수를 해임하고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어떤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면 당연히 학생 얘기 듣고 또 교수가 연결되면 그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죠.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장 교수는 2년 4개월 동안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지난달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대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인수 총장은 물러났지만 측근이 현 총장이고 부인은 현 재단 이사입니다. 장 교수 등 학교 비리를 공익 제보했던 교수들은 여전히 해직 상태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징계권은 교육부도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의 임명, 징계 처분 모두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하는 꼴이다. 이것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괘씸죄에 걸린 사람은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고 이사장에게 충성한 사람은 징계를 할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이니 간섭하지 말란 사립학교들. 정말 그럴까? 사립학교들은 매년 국민 세금 14조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사진도 감사도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선임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퇴하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좌절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 친인척 이사 비율을 낮추고 친인척은 학교장을 못하도록 막는 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개방이사를 늘리고 비리재단의 복귀 금지 기간을 늘리는 안입니다. 과거에도 사학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또 사학개혁이 일부 이루어졌다가 다시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학개혁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기초로 해서 그 국민의 압박, 국민의 요구에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언론과 유권자가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추석 연휴에 이어 한 주 더 쉬고 10월 18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